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개발자 행사 빌드 2025가 최근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흥미로운 발표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AI가 이제 단순 보조도구가 아니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해서 큰 관심을 모았죠.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빌드 행사는 A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또 그게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인터넷 사용 경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전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 도구들 그리고 플랫폼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거든요.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역시 CEO 사티아 나델라가 선언한 에이전트 시계 그리고 오픈 에이전틱 웹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하고 심지어 의사결정까지 한다는 건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코파일럿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자율성에 있습니다. 자율성이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코파일럿은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뭐랄까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시를 해야 반응하는. 네, 맞아요.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목적지를 딱 알려주면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해서 가는 자율주행차에 훨씬 가깝습니다. 오, 훨씬 능동적이네요. 그렇죠. 사용자가 어떤 목표나 예를 들어 경쟁자 최신 동향 분석 보고서 좀 작성해줘 같이 좀 복잡한 업무를 맡기면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 검색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심지어 보고서 초안 생성까지 이 모든 단계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와, 그 정도까지요? 네. 이건 앞으로 인터넷 환경 자체가 사용자가 직접 모든 걸 하던 중심에서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인터넷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복잡한 지식 노동까지 자동화가 가능해지니까 기업들의 생산성을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개발자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 개발 도구 관련해서도 업데이트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뭐 깃허브 코파일럿이나 윈도우 AI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에이전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개발자들이 쉽고 또 안전하게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개발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들을 보면 우선 깃허브 코파일럿. 이건 단순히 코드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복잡한 코딩 작업. 예를 들면 버그 수정이나 기능 추가 같은 것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비동기식 코딩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개발자가 다른 일 하는 동안에요. 아,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해지겠네요.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 AI 파운드리라는 것도 새로 나왔는데 이건 개발자들이 자기 PC, 그러니까 로컬 환경에서도 직접 다양한 오픈소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쉽게 가져와서 테스트하고 또 파인튜닝이라고 하죠. 미세 조정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도구 모음입니다. 로컬 PC에서요? 클라우드 없이도요? 네,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모델을 다운받아서요. 그러니까 AI 모델 접근성을 확 높인 겁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MS365 코파일럿 튜닝이라는 걸 통해서 심지어 코딩 지식이 많지 않은 현업 담당자들도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코딩 없이도요? 네, 이른바 로우 코드 방식, 그러니까 최소한의 코딩이나 혹은 코딩 없이도 개발하는 접근법을 적용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AI 에이전트 개발의 문턱을 확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게 촉진할 겁니다. 개발 생태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동시에 에이전트 수가 막 늘어나면 보안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뭘 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네, 그래서 엔트라 에이전트 아이디라는 걸 도입해서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활동할 때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명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하고 또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개발 환경 강화와 함께 또 하나,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는데
바로 애저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네, AI 플랫폼 전략이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그록 모델이 탑재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건 저도 보고 좀 했거든요. 오픈 AI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던 MS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빌드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략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MS는 사실 이미 에즈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메타의 라마나 프랑스 미스트랄 AI 같은 다양한 모델들을 1,900개 넘게 제공해 왔거든요. 이미 많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강력한 경쟁사로 여겨지는 XAI의 그로까지 품에 안았다는 건 더 이상 특정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오픈 AI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나 기업들에게 정말 다양한 AI 선택지를 제공하는 진정한 멀티모델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멀티모달은 쉽게 말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드 같이 여러 종류의 데이터, 양식, 모달리티를 이해하고 처리하고 또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넓게 봐서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러 종류의 AI 모델들을 한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AI 모델을 다 지원한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에는 오픈 AI 모듈이 좋을 수 있고 다른 작업에는 그록이나 라마가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개발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특정 작업에 가장 성능이 좋거나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그냥 자유롭게 골라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MS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AI 플랫폼 시장에서 좀 더 중립적인,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입지를 확보하면서 더 많은 파트너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전략입니다. 오픈 AI와의 관계는 좀 미묘해지겠는데요? 샘 올트먼 CEO도 화상으로 참여하긴 했다던데요. 네, 참여해서 기술 변화가 빠르니 잘 적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MS의 이런 행보는 분명히 앞으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AI 모델 전략의 큰 변화네요.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포석 같은 프로젝트들도 공개됐다고 들었어요. NL웹이라던가 MS 디스커버리 플랫폼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것들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NL웹은 내추럴 랭귀지 웹의 약자인데 앞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나 기능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표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웹사이트와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표준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웹사이트 만들 때 HTML이라는 표준 규약을 따랐잖아요. 그것처럼 AI 에이전트들이 웹에 있는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언어, 공통의 규약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오픈 에이전틱 웹 비전의 기술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죠. 에이전트들이 웹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군요. 네. 그리고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이건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연구 아니면 기후변화 예측처럼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과학 연구개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분야들이죠. 바로 그런 분야들에서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연구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겠다는 거죠. 제약,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MS는 단순히 자기들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다가올 AI 시대를 좀 주도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빌드를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에서 발표된 여러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들어보니까 AI는 이제 정말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대신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리고 MS는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쓰기 편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동시에 특정 AI 기업, 예를 들면 오픈 AI에만 얽매이지 않고 아주 다양한 AI 모델 선택지를 제공하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이런 멀티모달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앞으로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즉 워크플로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거고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효율성과 혁신을 촉발하게 될 겁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번 빌드 2025 발표는 AI 기술 통합이 더 이상 미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